이거 절대 체크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세요. 이거 체크하면 여러분들 글 쓴 거 상해 노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알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도메인 구매 및 레코드 추가 설정과 레츠 인크립트를 이용한 SSL 보안 인서 발급, 자동 갱신까지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웨이즈를 로그인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뜨실 텐데요. 이제 우리 영어여도 조금은 친숙해지지 않았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저는 서버가 사라져 있어요. 제가 워드프레스 무료편을 상세하게 찍는다고 클라우드 웨이즈를 새롭게 회원가입을 했는데요. 카드 결제 등록을 안 하시면 위와 같이 3일이 지나면 서버가 삭제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라우드 웨이즈에서는 3일간 무료로 서버를 제공해줘요. 근데 이후에 카드 등록을 안 하거나 크레딧을 예치하지 않으면 저처럼 발생됩니다. 여러분들이 첫 영상에서 워드프레스 설치를 하고 두 번째 영상에서 도메인 구매하고 SSL 보안 인서까지 다 적용했는데 저처럼 서버가 삭제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번거롭겠죠? 그러니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결제 정보를 등록을 할게요. 저처럼 뜨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합니다. 이거. 그리고 나는 카드 등록했고 크레딧까지 충전해놔서 이 화면이 안 떠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세요. 이거 지금 댓글에 서버가 삭제당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찍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마이 어카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먼트 어드레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제 주소를 입력하라고 해요. 영어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크롬 기준에 오른쪽 마우스를 갖다 대고 한국어로 번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영어 잘하는 걸로 아는데 저 영어 진짜 할 줄 모르거든요.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그래서 국가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게 국가 찾는 게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꿀팁 알려드리면은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체크할 때요, 키보드 자판에다가 KOREA 코리아를 입력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이거를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아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나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이게 클라우드 웨이즈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우편 번호까지 다 자동으로 입력을 해줘. 편하죠? 여기 청구 주소를 지불 주소와 동일하게 유지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회사, 이거는 지금 빈 공백란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 이름을 넣을게요. 지불카드, 클라우드 웨이즈 플랫폼에 대한 원활한 경험을 탐색하려면 결제 세부 정보를 승인하십시오 라고 돼 있죠. 무시하시고 여기 결제 게이트웨이로 이동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수취인 주소 업데이트 중이라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클라우드 웨이즈는 비자 카드랑 마스터 카드랑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다 지원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다 하셨으면 승인하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귀하의 세부 정보가 성공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시면 제대로 입력을 하신 거예요. 결제 등록이 완료됐으면 딱 이렇게 뜨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펀드스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와 같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애드 펀드를 클릭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버 호스팅 비용을 미리 예치금을 충전하는 겁니다. 서버가 삭제당하고 막 자동 결제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서버 비용을 원래는 최소 2년치는 예치를 해놔요. 근데 2년치는 비용이 좀 비싸잖아. 그러면 그냥 6개월치라도 하는 거지. 6개월치라도. 그래서 보통 서버 비용이 벌처 기준에서는 $30에서 $60 정도 나가요, 월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고 6개월 곱하기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벌처 쓸 때 60불로 있잖아요, 램 4기가로. 그러면 $360를 입력하겠습니다. $360. 그리고 애드 펀드. 그러면 플리즈 웨이트 포어 모멘트라고 뜨거든요. 지금 결제를 충전하고 있는 겁니다. 충전이 완료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서버 삭제당하거나 그런 이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저는 서버를 다시 만들게요. 그리고 저처럼 벌처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디지털 오션으로 이렇게 싱가포르로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디지털 오션보다 저는 벌처를 추천하긴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사실 AWS 쓰는 게 좋아요. AWS GCP랑. 근데 얘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싼 걸로 하자고.
저는 벌처가 보이기 때문에 벌처를 체크했습니다. 램 4기가 유지할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버가 지금 없네요. 보면 도쿄 리전도 안 되고 지금 서울 리전은 되네요. 지금 서울 리전이라 도쿄 리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서울 리전은 됩니다. 서울 리전이 가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쿄 리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없어졌다. 그럼 싱가포르 아시겠죠? 서울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런치 나우. 그러면 저는 서버가 다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13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나는 또 가비아에 가가지고 도메인에 레코드 추가하고 또 연동하고 SSL 보안인서를 또 발급받아야 돼. 그리고 클라우드 웨이즈 말고 국내에서 제공하는 호스팅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비아나 카페24가 있겠죠. 여기가 더 저렴한데 왜 클라우드 웨이즈를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비아나 카페24에서 워드프레스 전용 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웹 호스팅이거든요. 클라우드 웨이즈보다 저렴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로마드 카페에 웹 호스팅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웹 호스팅을 사용하시면요, 만약 한 사용자가 특정 트래픽 이상을 초과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럼 웹 호스팅 이용한 전체 사용자가 다운돼 버려요. 이거는 서버 엔지니어 출신인 분들은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로마드 카페에서 이거를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웹 호스팅을 이용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웹 호스팅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웹 호스팅은 자유도가 없어서 내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해요. 이게 진짜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웨이즈는 VPS, 버추얼 프라이빗 서버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해요. SSH 접근도 가능하고요. FTP 접근도 쉽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압축 파일 풀 때 타르로 막 용어 막 이런 게 있어요. 리눅스 용어. 근데 웹 호스팅을 써보시면요, 제약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서버 용어를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해 못 하실 거고요. 이해하기도 싫으실 거 아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나는 클라우드 웨이즈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웹 호스팅 저렴한데 가비아나 카페24 쓰고 싶어. 그럼 쓰세요. 상관없습니다. 네. 서버를 나중에 백업하고 옮기는 작업이 귀찮거든요. 좀 힘들어요. DB 백업해가지고 나중에 서버 호스팅으로 이전을 한다? 진짜 힘든 작업입니다. 뭐 엔지니어한테 맡기면 되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불편함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웨이즈를 사용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클라우드 웨이즈가 비싼 건 맞습니다. 그냥 벌처나 디지털 오션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게 더 저렴해요. 근데 클라우드 웨이즈는 비용이 비싼 만큼 그만한 편의성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다룰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웨이즈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액세스 디테일스 이걸 클릭을 합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요, 액세스 디테일이라고 해서 여기 어드민 패널이라고 보이시고요. 어드민 패널. 그럼 URL,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는 여기서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고 클라우드 웨이즈에서는 임시 비밀번호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로그인 페이지거든요. 이 로그인 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실 때 다시 클라우드 웨이즈로 들어가서 이거를 클릭하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붙여넣기. 그리고 여기도 클릭 한번 하고 붙여넣기.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관리자 페이지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근데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세팅스를 들어갑니다. 세팅스.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한국어로부터 바꿀게요. 세팅스에 들어가면 제너럴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여기서 잉글리시라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내려서 한국어를 찾아주세요. 한국어. 이거를 체크하고 세이브 체인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말로 다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자, 우리는 지금 워드프레스를 설치했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국어로 변경을 했어요. 이제 변경해야 될 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대부터요. 시간대는 우리는 여기 보면은 써 있어요. 여기서 서울을 찾아도 돼요. 서울. 여기 아시아에서 서울을 체크합니다. 서울. 사실 이거 말고 UTC 그냥 구로 맞추면 되긴 하는데 그냥 이게 더 나아요. 둘 다 똑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잖아. 이렇게 하시고 다시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시간대도 맞춰줬어요. 자, 저장까지 완료했으면은 이제 고유 주소를 들어갑니다. 고유 주소. 이거 진짜 오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오른하는 분들이. 이게 설정에 들어가서 고유 주소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글 이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포스트 네임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안 나. 우리 막 글 썼는데 무슨 URL 오른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세팅을 안 해서 그래요. 이 고유 주소를 변경사항 저장을 합니다. 이 고유 주소가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 고유 주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일반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글 URL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이런 URL로 나오게 할래? 아니면 이렇게 나오게 할래? 날짜, 연도, 날짜 뭐 이렇게 다 나오게. 그리고 나서 글 이름까지 하게 할래? 아니면은 달과 이름만 하게 할래? 숫자만 나오게 할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냥 글 이름 체크해서 포스트 네임만 뜨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글을 썼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블로그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위에 같은 걸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길거든요. 긴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글 이름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변경사항 저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아까 여기 들어갔던 거고, 이제 일반에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사이트 제목이랑 태그라인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사이트 제목. 지금 사이트 제목 들어가면은 여기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걸 타이틀이라고 하거든요. 루알람 블로그.co.kr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가요? 근데 블로그명을 정해야지. 자, 사이트 제목에서 블로그명을 정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알람 블로그. 사이트 제목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고 태그라인은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건 넘어가세요.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림판으로 들어가면은 워드프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2.2 버전에 대해 더 알아보기라고 보이시죠? 2023년 6월 21일 기준으로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은 6.2.2 버전입니다. 자, 업데이트 6개 보이시죠? 이걸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했죠? 그러면은 현재 버전은 6.2.2 시간 나오고요. 캐스트 기준 최종 확인했다. 최신 버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재설치할 필요 없죠. 우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 숨기고요. 여기 보면은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업데이트 하라고. 그리고 테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러그인 페이지를 들어가신 다음에 필요 없는 플러그인을 삭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 전 안 쓰거든요. 삭제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워드프레스는요, 테마랑 플러그인이랑 이런 보안 관련된 건 싹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안 쓰는 건 삭제하고요. 비활성하고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한국어로 번역을 할게요. 네, 봇 보호에서 워드프레스 보안 봇 보호 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저는 이 미풍 뭐 이제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안녕 달리 이거 안 써요. 전 안 쓰니까 삭제할게요. 그리고 안 쓰는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플러그인 안 쓰는 것들은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친구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 스팸 뭐 이제 워드프레스 이제 보안 V3 같은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얘보다 더 좋은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를 삭제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 플러그인이 남아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SEO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향상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거 말고 WP 로켓을 사용해요. 그건 유료 플러그인이거든요. 그 유료 플러그인이 저는 더 좋다고 봐가지고 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관련돼서 검색을 하세요. 세팅스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Gzip 압축을 했고 브라우저 캐시나 레이지 로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만 설명하는데 1시간 걸릴 거예요. 이것들. 근데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활성화하고 삭제할 겁니다. 자, 다음 테마 들어가세요. 테마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뜨죠. 테마가 여러 가지가 뜨잖아요. 이 테마는 그냥 기본 테마예요. 워드프레스 설치하면 나오는 이 기본 테마인데 우리 이거 안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테마를 쓰면요, 이거 보시면 홈페이지가 이쁘세요? 안 이쁘잖아요. 누가 봐?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얘네들을 다 삭제할 건데 삭제하기 전에 이제 테마를 추가를 해줄게요. 테마 검색에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검색을 합니다. 지금 제 얼굴 때문에 가려졌는데 제가 이거 좀 잠깐 치울게요. 여기 보이시죠? 제너레이트 프레스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검색을 했으면 설치
이거 무료입니다. 유료 버전도 있어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유료 버전도 있는데 사실 유료 버전 안 써도 돼요, 얘. 그리고 얘를 활성화로 눌러줘요. 활성화. 그리고 나머지 애들 있죠. 얘네 다 삭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테마나 플러그인 사용 안 하는 것들은 삭제하는 게 좋아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휴지통 비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 보안에도 안 좋고. 삭제해요. 그리고 이제 로알람 블로그를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보단 나아요. 아까보단. 근데 이거 이제 다 수정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내가 나중에 영상에 올릴 거고, 이제 기본적인 부분은 다 끝난 거예요. 플러그인도 추천을 해줄 거고요. 테마 수정하는 방법이랑 글 쓰는 방법이랑 다 얘기해 줄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를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어가면요, 모든 글, 새로 추가, 카테고리, 태그 보이실 거예요. 새로 추가를 누르시면 글을 쓸 수 있어요. 블록 편집기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소상공인 뭐 대출 키워드를 잡았어. 그럼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대출 제목을 잡고 여기다가 이제 블록 같은 걸 막 쓸 수 있거든요. 이미지 넣을 거면 이미지를 넣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라고 썼어. 그리고 공개를 해요. 공개. 다 공개예요. 그쵸? 그리고 발행도 워드프레스는 발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했어. 글 보기 눌러. 그러면 소상공인 대출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글 쓰는 방법이고요.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 글 쓰면은요, 처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지우세요.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는 워드프레스 내 블로그에서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에 관련된 뭐 금융에 관련된 이런 블로그면은 그런 카테고리를 적어주면 됩니다. 금융 해가지고 금융의 이 슬러그는 카테고리 이름이거든요. 영어로 표기할 거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표기할 거. 그럼 이제 금융이면 파이낸스 해서 붙여넣어. 그리고 설명 이거 디스크립션인데 이게 설명을 넣어주면 좋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그리고 새 카테고리를 추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여러 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태그가 있는데요. 이 태그는 넘어가세요. 이 태그는 SEO 안 좋아요. 그냥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이제 미디어를 들어가 볼게요. 미디어를 들어가면 이게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미지예요. 이미지. 새로 추가하면 업로드할 파일 놓기 보이죠? 이미지. 우리 나중에 워드프레스로 글 쓸 때 이미지 같은 거 첨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워드프레스에서 글 쓸 때 이 라이브러리를 들어가서 파일 선택해서 추가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글 쓸 때 여기서 이미지 갖고 올 수 있거든요. 컨트롤 V로. 네,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이거는 임시글 개인정보 처리 방침 페이지라고 해서 다시 로알람 블로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제 내 워드프레스 페이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들어가 보시면 임시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렇게 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요, 적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안 적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내 사이트를 소개하고 싶다. 그럼 내 사이트 소개글 같은 거, 그리고 내 사이트에서는 어떤 거를 수집할 거냐. 그러니까 사이트마다 IP를 수집하는 애들도 있고, 댓글을 뭐 수집해가지고 6개월 뒤에 뭐 삭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근데 우리는 블로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안 써도 돼. 근데 저는 적어요.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긴 한데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하세요. 안 쓸 거면 휴지통. 이제 댓글.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수많은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근데 그게 100개 중에 99개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댓글 달아요. 러시아나 뭐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에서 막 스팸 댓글 달거든요. 그냥 그런 댓글 공간이에요. 내가 워드프레스에서 여러 개 포스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애들이 댓글 단 애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 이 외모를 클릭하면 이 외모를 테마라고 해요. 테마. 여기 테마에서 우리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설치를 했잖아요. 여기서 새로 추가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새로 추가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테마가 보이실 거예요. 아스트라 뭐 이상한 거 다 보이죠? 그러니까 워드프레스가 왜 좋냐면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이쁜 테마를 잘 고르면은 내 홈페이지를 손쉽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테마 꾸미는 것도 사실 조금 공부를 해야 되긴 해요. 그래도 편하잖아요. 내가 제너레이트 프레스 같은, 사실 제너레이트 프레스가 이쁜 건 아닌데 SEO적으로 빨라가지고 저는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쓰는 겁니다. 얘도 근데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제너레이트 프레스로 이쁘게 꾸민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테마는 내 홈페이지, 내 블로그를 어떻게 이쁘게 꾸밀 것인지 사용하는 건데, 사실 테마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테마가 이뻐요. 엄청 이쁜데 그 테마가 SEO적인 부분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어.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너레이트 프레스를 쓰고, 제너레이트 프레스가 단점은 디자인이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제너레이트 프레스 디자인을 꾸며주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꾸밀 시간에
나는 그냥 포스팅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니까 저는 그 시간에 크몽이나 파이버 같은 외주 사이트에서 맡깁니다. 해봤자 5만원, 10만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하기 보면은 이 테마, 우리 테마 이거 사용자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이트 아이덴티티, 뭐 레이아웃, 컬러 여기서 꾸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설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요. 그 위젯,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들 보이시죠? 포스트, 댓글, 검색 이런 위젯들을 어디다 설정할 거냐. 필요 없는 건 삭제해도 됩니다. 그런 블록이고요. 이제 메뉴. 이 메뉴는요, 이 카테고리 보시면은 요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두 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금융. 아까 제가 카테고리 추가했잖아요. 메뉴에 추가 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메뉴 이름은 그냥 뭐 헬로우라고 할게요. 여기 보면 새로 만드는 최상위 페이지를 이 메뉴에 자동으로 추가하기. 위치 표시 보이시죠? 이거를 만약에 둘 다 체크한다고 칠게요.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 금융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내 메뉴를 상단에 어디다가 띄울 것인지, 위치 표시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메뉴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 사용자 정의 링크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 사용자 정의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HBS 뭐 로알람 블로그, 내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라고 글 쓴 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메뉴에 추가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링크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메뉴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로알람 블로그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라고 보이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안녕하세요, 내가 썼던 걸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내가 포스팅한 거를 카테고리 상단에 띄우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의 링크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그냥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테마는 내 워드프레스 블로그 홈페이지를 이쁘게 꾸밀 수 있는 툴이에요. 그 다음은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은 뭐냐면 워드프레스가 진짜 플러그인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새로 추가를 눌렀을 때 클래식 편집기 보이시죠? 저는 이걸 고전 편집기라는데 저는 고전 편집기 쓰거든요. 고전 편집기를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새로 추가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신버전 편집기거든요. 저는 9버전 편집기를 좋아해서 이게 만약에, 근데 사실 이거 쓰다 보면 이게 더 낫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9버전 편집기가 좋아서 이 클래식 편집기를 제가 활성화를 해볼게요. 활성화를 눌렀잖아요. 그리고 새로 추가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난 이게 편해서 이거 쓰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키워드 잡고 이렇게 포스팅을 해요.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보면은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 한번 설치했다고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워드프레스는 지금 우리가 설치를 했고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 깡통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문자가 어떻게 보는지 플러그인 새로 추가해서 제팩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방문자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이 워드프레스가 어디서 누가 접속을 했는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플러그인은 확장성이 정말 용이합니다. 이제 SEO 뭐 편집기라든가 SEO 툴이라든가 되게 여러 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사용자를 들어갈게요. 이 사용자를 들어가면은 이 보면은 제 관리자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그 편집 눌러가지고 신상 정보나 새 비밀번호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건들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새로 추가도 됩니다. 사용자를 프로필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전 살면서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사용자는. 그리고 도구 되게 많거든요. 사이트 건가?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여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 도구에서. 저는 플러그인으로 다 사용해서. 그래서 도구랑 사용자는 무시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하면은 사용할 거는 딱 이것밖에 없어요. 글, 외모, 플러그인. 이 세 개요.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도구에도 막 여러 가지 섹션들이 있고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아까 일반 우리 제너럴 들어갔었죠. 아까 설정을 했고, 쓰기, 이제 쓰기는 기본 글 카테고리를 어떤 거로 설정할 거니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을 제가 아까 전에 보면은 클래식 편집기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비활성화 해도 되긴 하는데 클래식이 아니라 블록 편집기로 하면은 다시 글쓰기를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클래식 편집기는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비활성화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게 아니에요. 편집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집기를 입맛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클래식 편집기가 나와서, 물론 이거는 플러그인을 클래식 편집기를 설치해야지 이렇게 보여요. 저장하고요. 나머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읽기 볼게요. 읽기는 페이지당 보여줄 글의 수예요. 여기 보여줄 수, 이거를 설정하면 됩니다. 피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검색 엔진 가시성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안 건드려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검색 엔진 가시성이라고 있어요.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을 차단, 이거 있거든요. 이거 절대 체크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세요. 이거 체크하면 여러분들 글 쓴 거 상위 노출 안 됩니다. 그거 막는 거예요. 토론 쓸데없는 겁니다. 미디어
이제 이미지 썸네일 크기 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맞게 글 쓰다 보면 이 이미지 크기가 여기가 썸네일이 너무 커. 그럼 여기다가 수정하면 돼요. 설정 미디어에 고유 주소, 아까 우리 고유 주소 설정했죠. 네, 고유 주소는 애초에 내가 포스트 네임으로 글 이름으로 체크를 했어. 그럼 평생 이거 쓰세요. 나중에 글 고유 주소 바꾸면 난리 나요. 아시겠죠? 자공사 낫파운드도 그럽니다. 자공사 낫파운드는 그 글이 경로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이해하셨죠? 개인정보 보호 필요 없습니다. 오브젝트 캐시 확인할 필요 없어요. 결국에 제가 좀 길게 풀긴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 플러그인, 테마 이것만 알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관리자 페이지의 경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테마나 플러그인에 관련된 걸 설명을 하려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이제 다음 편부터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관리자 페이지가 이런 용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기 전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구글링 하시면은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요. 그런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